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에 필요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말 옮기다, 말 옮기다, 말 옮기다, 말 옮기다, 말 옮기다, 말 옮기다, 말 옮기다. 말 우리, 말 우리, 돼지 우리, 돼지 우리, 돼지 우리, 양 우리, 양 우리. 말을 잘 하는, 공부 잘 하다. 누가 하겠단 말이냐, 그걸 나보고 먹으란 말이냐. 오늘 말이야, 나는 말이야, 말 이어가기, 말 이어가다. 딸아이가 말이요, 딸아이가 말이요, 말 옮기다, 말 우리, 돼지 우리, 양 우리, 말을 잘하는, 공부 잘하다, 누가 하겠냔 말이냐, 그걸 나보고 먹으란 말이냐, 오늘 말이다, 나는 말이다, 말 이어가기, 말 이어가다, 말 이어가다, 딸아이가 말이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 왕관의 무게에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자. SBS에서 방영되는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가?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이라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커플들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남자와 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운명의 반쪽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직장인, 가장, 아빠, 단체활동 등 늘 바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쉬는 날이 생겨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와 한몸이 되어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있었다. 채널을 돌리다 보니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이라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는데 이상화 선수가 재방송으로 나왔다. 2019년 화려한 은퇴를 하며 2년이 된 강남과 결혼을 하며 지금까지 즐겁게 살아오고 있다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상화 선수의 이야기였다. 이상화 선수가 누구인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금메달, 심지어 2018년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은메달을 득하였다. 이러한 화려한 프로필을 자랑하다가 2019년 5월에 은퇴를 하였다. 이러니 빙상여제라고 하지 않겠는가? 빙상여제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선수였지만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문득 왜 우는 걸까 궁금해졌다. 여러분들도 잠옷 궁금해지지 않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지,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누구나 고민 혹은 애로점이 다 있다. 이상화 선수 또한 사람이기에 고민하고 있었다. 금메달, 은메달까지 획득하여 부와 명예를 다 가졌을 텐데 오히려 기뻐해도 모자랄 망정 왜 울었을까? 빙상여제 이상화 선수의 선수 시절 에피소드를 털어놓는 장면에 가슴이 찡해졌다. 이상화 선수는 올림픽에서 뛰어난 성적을 위해서 25년간 훈련만 해왔다고 한다. 당연히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화려한 결과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상이라고 하였다. 계속 훈련에만 매진하다 보니 부상이 생기기 일쑤였고 결국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였지만 그녀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버텨내게 되었다고 한다. 수술까지 미루며 연속으로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며 좋은 결과를 이루었지만 그 당시 생긴 강박관념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조건 1등. 무조건 1등. 나는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 해. 였다 그래. 였다. 좋은 결과를 이루어 달콤한 열매를 맛보다 보니 1등만을 고집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1등만을 고집하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재활을 하였지만 계속 무릎이 말썽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누군가 털어놓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 이상화 밥맛이야. 지금 잘난 척하는 건가? 할 게 뻔했다. 할 게 뻔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할까봐 스스로 두려움을 가졌다고 한다. 한층 마음고생이 심할 때 그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 인생의 동반자 가수 강남을 만나서 부담감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한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본인의 답답한 속마음을 표현할 때 진실하게 들어주고 공감과 경청, 리액션만 해줘도 된다. 굳이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가벼운 의견 제시는 할 수도 있다. 보통 그 대안은 내담자가 익히 예전부터 알고 있다. 고민에 대한 답을 알고는 있지만 확신이 부족하고 완고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면서 고민을 털어놓는다. 고민을 털어놓음으로써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까지 생긴 것이 아닐까. 물론 마음의 병이 유달리 심할 때는 의료적 행위가 더해져야 할 것이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 조직의 리더 정도는 아니라도 높은 직급에 있게 된다. 즉 왕관을 쓰게 되면 자기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전체 일을 아울러야 한다. 아우러야 한다. 아우러야 한다.
아울러야 한다. 아우러야 한다. 아우러야 한다. 아우르다. 조직의 일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팀 플레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는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리더 혹은 높은 직급의 위치에서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모든 행동을 예를 갖춰 허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리더는 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조직원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조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야 한다. 즉 리더는 타인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흐르는 물처럼 상황이 편안하게 흘러가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또한 리더의 몫이다.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구성원이나 팀원, 직원들이 그랬는데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억울합니다. 억울함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조직의 리더 혹은 높은 직급은 그만큼 책임감이 수반된다.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높은 연봉으로서 보답받는 것이다. 개차반 같은 리더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리더의 자리는 이런 것이다. 직장이든 일반 조직, 모임이든 간에 누군가는 왕관을 써야 한다. 누군가는 이끌어줘야 한다. 왕관을 쓴 사람이 구심점이 되어 묵묵히 앞에서 끌어줘야 그 조직이 활성화된다.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묵묵히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왕관을 쓸 수 있게 된다. 무건의 인정으로서 그 조직은 왕관을 씌워주게 된다. 그 왕관을 쓰는 자가 있으면 부하 직원들, 팀원, 조직원이 손을 비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의 맛에 한껏 취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의 맛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한때의 기쁨일 뿐이다. 권력의 맛에 취해 한껏 흐르다 보면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누가 리더가 되면 많은 부담감과 고민을 느낀다. 물론 안 그런 속 편한 불도저 같은 무한긍정의 사람도 있다. 내가 누구누구인데 못할 것이 뭐 있냐 하면 되지. 그냥 밀어붙여. 오히려 그 권력에 편승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부류도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리더들이 부담감과 고민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잠깐 언급한 책임감이라는 감정이다. 남편이니까 아내에게 잘해야지. 나는 아빠니까 좋은 아빠가 돼야지. 팀장이니까 팀원들에게 잘하고 멋진 팀으로 만들어 회사에 이바지해야지. 이런 무한하고도 지독한 책임감 때문에 부담감과 고민을 느끼게 된다. 책임감 때문에 자기 개발에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은 과히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책임감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의 근본이 되며 기꺼이 완수하려고 하게 완수하려 하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된다. 그래서 책임감은 너무나 좋은 점인데 문제가 생긴다. 너무 심하게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문제가 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이 나버린다. 잘 조여진 나사들이 모여 기계가 돌아가는데 나사 하나가 빠짐으로써 기계는 탈이 나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치 이성화 선수처럼 말이다. 지나친 책임감으로 인해 일정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다.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이다. 모든 일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을 처리하고 일을 벌려야 한다. 의욕만 앞선 나머지 감당도 안 되게끔 일을 벌이다 결국 사달이 나고 만다. 마음이 힘들어지면 몸도 자연스레 힘들어지고 망가지게 된다. 왕관을 쓴 리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내려고 일일이 감독하고 지시하고 일을 처리하고 생각만 해도 숨이 찬다.
일을 왜 혼자 하려고 하는가? 나누어지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촘촘한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다. 지독한 책임감으로 인해 도리어 주변 사람들, 동료들만 더 힘들어진다. 한 발 물러나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 보자. 살아가 보자. 그리고 때로는 실수도 웃으면서 덮어줄 줄 아는 멋진 왕관을 쓴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너무 무거운 왕관은 목 디스크 등의 질병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25년간 왕관을 쓰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한 이상화 선수. 이제는 왕관을 벗었으니 마음 편하게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왕관의 무게에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자에서 서술자는 TV 방송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을 보고 생각의 고리를 이어간다. 2019년 은퇴한 이상호 선수의 이야기를 주요 소재로 깐다. 2010년 동계올림픽, 2014년 동계올림픽,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빙상여제 이상한 선수. 그녀의 인생사를 되짚어보며 문제점을 찾아내고 있다. 지나친 책임감으로 인해 일정 선을 넘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 모든 일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하고 일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무리로 이상한 선수가 이제는 왕관을 벗었으니 마음 편안하게 책임감을 내려놓고 앞으로는 꽃길만 걷기를 바라고 있다. 힘으로가는 서술 능력이 뛰어나다. 독자를 설득해내는 솜씨도 탁월하다. 좋은 수필가로서 좋은 수필집을 펴낼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된다. 여기에 묘사의 묘미를 한껏 살려주었으면 더 매력적인 수필이 될 것이다. 될 것 같다. 새롭게 인생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의미방울도 사색이 잔에 채워 독자에게 선물하는 배려도 익히길 바란다.
오히려 가혹하게 베어버린 절규의 단면, 그 사례를 끝내 버린 칼날과 같이 고요하다. 지금은 아무도 생각지 않는 먼 조상들의 이름과 같이 깊은 곳에 고이는 차가운 샘물과 같이 부드러우나 굳게 담은 너의 입 모습같이 고요하다. 결의의 뼛속같이, 도덕적 죽음과 같이, 그렇다면 돌아오지 않을 내일과 같이 고요하다. 모든 그러나 모든 슬픔을 안아주는 마음과 같이, 모든 허물을 불문에 붙이는 사랑과 같이, 가장 어리석은 지혜와 같이 고요하다. 그러나 추방된 것은 아니다. 모든 빛깔은 집합을 끝내고도 저항하지 않을 뿐, 새벽이 올지도 모르는 그때까지 나는 벌거벗었다. 이 어둠의 무게 앞에서는 내 수치의 의상도 한낮 바람에 나부끼는 언덕의 잎사귀일 뿐, 그리하여 나는 묻힐 것이다. 한 톨의 미랄보다 작은 내 최후의 고백으로 나는 묻혀야 할 것이다. 이 밤의 뼛속 깊이. 네 검은 머리털에 스며드는 기름 향기. 모든 언어에다 새로운 기능을 불어넣을 여기 잠든 네 호흡과 같이. 그러나 공허 속에 부푸는 풍선과 같이 내가 묻힌 이 밤은 터질 듯 고요하다. 내가 묻힌 이 밤은 터질 듯 고요하다. 내가 묻힌 이 밤은
1961년 현대문학 시호로에 실린 이 시에서 시조가자는 고요하다를 강조하고 있다. 내가 묻힌 이 밤은 고요하다. 어떤 고요일까? 어떤 고요일까? 깊은 곳에 고이는 차가운 샘물처럼, 굳게 담은 너의 입처럼, 도덕적인 죽음처럼, 돌아오지 않을 내일처럼, 모든 슬픔을 안아주는 마음처럼, 모든 허물을 불문에 붙이는 사랑처럼, 가장 어리석은 지혜처럼, 여기 잠든 내 호흡처럼, 공허 속에 부푸는 풍선처럼, 시적화자가 묻힌 이 밤은 터질 듯 고요하다. 직위법의 반복으로 이끌어내는 시적화자의 시적 형상화 솜씨가 숨막힐 정도로 빈틈이 없다. 보조관념들의 등장이 시적 형상화와 이미지 구현을 매끄럽게 돕고 있다. 다만 너무 지나친 직위법의 남용이 가져다주는 지루함이 흠집으로 여겨진다. 좀 더 다듬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우님들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재원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프랑기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매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게요.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르바 사요나라 비더젠 굿바이 바이바이.